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이 발표되자 수도권 지역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등은 이러한 이전이 역차별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풍안해대교에 위치한 해상 전망대와 엣지워크가 5월에 개장합니다. 이용은 사전 예약제로 5월 4일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인천 아파트에서 학생 통행을 돕던 60대 경비원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 서구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 등 여러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검토하자 지역에선 반발이 큰데요. 강범석 서구청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명분이 없는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중앙공공기관 중에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몇 안 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이 거론되면서 지역에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구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강범석 청장은 무엇보다 서구에 있어야 할 타당성과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는 국내 최대 환경연구기관으로 꼽히기도 하는 상황. 축구장 90여 개 크기의 대형 연구단지인 이곳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비롯해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등 6개 핵심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서구는 한국환경공단의 이전으로 현재 자리 잡은 환경 클러스터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환경의 피해 지역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개선이나 비전을 연구하고 실증화하는 곳으로 하겠다라는 정부의 뜻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강 청장은 또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단순한 공공기관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30년간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 고통받은 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 결정에 대한 신뢰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쓰레기 매립지 문제로 고통받았던 서구 지역에 있는 환경부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 문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서구는 또 항공안전기술원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며 수도권 역차별에 맞서 두 공공기관이 이전되지 않도록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인천형 고유가 피해 지원 정책 관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인천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민생 지원 사업이 오는 5월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NIB 원태규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발표한 인천형 민생 추경, 민생 안정과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 예산 5,43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해당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지난 24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인천형 민생 추경은 다음 달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우선 인천 이음 캐시백 확대 정책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됩니다. 캐시백 비율은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되고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5월 초부터 자동 적용됩니다. 동구는 대신에 유류비 지원도 같은 기간 시행됩니다. 기존 일부 주유소에 한정됐던 캐시백 적립이 전 주유소로 확대되는 건데 20% 캐시백을 적용하면 리터당 400원 수준의 할인 효과가 제공됩니다.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은 5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과 지급이 진행됩니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5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이 밖에도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유가상승분의 70%까지 확대하고 농어민 수당은 5월 중 일괄 지급합니다. 인천시는 이번 추경은 별도의 군구 재정 부담 없이 즉시 사업이 추진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지난 1월 개통한 청라 하늘대교는 관광시설을 갖춘 해상 교량입니다. 184m 높이의 전망대에선 주탑 외벽을 따라 걷는 짜릿한 체험까지 할 수 있는데요. 전망대와 엣지워크가 다음 달 순차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인천 중구 영종과 서구 청라를 잇는 청라 하늘대교. 도로를 달리다 보면 웅장한 주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주탑 상부에는 관광객을 위한 전망대가 설치됐습니다. 높이는 무려 184m.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상 전망대로 바다와 도시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시설 점검을 마치고 5월 7일 전망대를 정식 개장합니다. 또 전망대 외벽을 따라 걷는 일명 엣지워크는 시험 운영을 거친 뒤 15일부터 운영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이 가능한데 전망대는 하루에 10차례, 엣지워크는 4차례 운영됩니다. 이용 요금은 전망대가 15,000원, 엣지워크는 전망대 요금을 포함해 6만 원으로 인천 시민은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망대와 엣지워크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 사전 예약은 5월 4일 오후 2시부터 공식 예약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에서 등굣길 학생들의 통행을 안내하던 아파트 경비원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8일 오전 8시 23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에 아파트 경비원 B씨가 치였습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약물 운전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중동전쟁 여파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인천시는 우선 예산 3,010억 원을 투입해 중동 수출 피해 기업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소상공인에게도 경영 안정자금을 앞당겨 지원하고 재기를 돕는 새 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버스와 택시, 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인 박찬대 국회의원이 인천바이오 과학기술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첨단 바이오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과 산학협동 연구,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등을 위해 인천 바이오 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게 핵심입니다. 박 의원은 인천이 복제약과 위탁 생산을 중심으로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했다면 이제는 신약 개발로 게임 체인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개발은 오롯이 바이오 인재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천 바이오 과학기술원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계양을 지역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연수갑 지역에 송영길 전 대표를 각각 전략 공천하면서 어수선했던 인천 보궐선거 구도가 정리됐습니다. LG 헬로비전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성남시 대변인부터 경기도 언론비서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까지 지낸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당 지도부는 김 전 대변인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공천의 핵심 이유로 꼽았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후보로 새로운 계양의 도약을 이끌어갈 최적의 인재라고. 김 전 대변인은 공천 결정 직후 SNS를 통해 송영길 대표가 가까운 계양 발전의 밑그림 위에 이재명 대통령 곁에서 배운 실용 정치로 혁신을 더하겠다며 계양 발전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연수갑에는 5선 의원이자 인천시장을 역임한 송영길 전 대표를 전략 배치했습니다. 당초 본인의 기반인 계양을 출마를 희망했던 송 전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지역구를 옮겨 6선 고지에 도전합니다. 인천에서 5선 국회의원, 인천시장을 역임하고 당대표를 지낸 당의 소중한 자산인 송영길 전 대표의 중량감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송 전 대표도 공천 결정 직후 SNS를 통해 계양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해왔지만 당의 결정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계양의 자부심이 연수에서도 승리의 기초로 피어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천 공천에는 후보의 경쟁력과 박찬대 의원의 인천시장 출마로 비계된 연수갑을 지키겠다는 당의 전략적 판단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명단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전체 판세를 고려한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천을 시작으로 경기와 전북 등 전국 10여 곳의 재보선 지역에 대해서도 5월 초까지 전략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이관서입니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인천 기초단체장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인천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11명의 기초단체장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11개 지역구 중 5곳에서 리턴 매치가 펼쳐져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인천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11명의 기초단체장을 뽑게 됩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경선을 마무리하면서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우선 동구와 중구 내륙이 통합돼 출범하는 재물포구는 남궁형 전 인천시 의원과 김찬진 동구청장이 대결을 펼칩니다. 4년 전 선거에서 맞붙었던 두 후보는 이번에 재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영종구는 손화정 전 청와대 행정관과 김정원 중구청장이 여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또 신설되는 검단구는 김진규 전 인천시 의원과 박세훈 전 인천시 사회수석이 경쟁을 벌이고 서구는 구재용 전 서구시설공단 이사장과 강범석 서구청장이 대결을 펼칩니다. 남동구는 더불어민주당 이병래 전 인천시 의원이 후보로 확정돼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박종효 남동구청장과 또 맞붙게 됐습니다. 미추홀구는 김정식 전 구청장과 이영훈 현 구청장이 다시 재대결을 펼치고 연수구는 정지열 전 연수구의회 의장과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경쟁을 벌입니다. 부평구는 3선에 도전하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여성 청년 후보 간판을 단 이담비 전 인천시 의원이 맞붙고 계양구는 박형우 전 구청장과 이병택 국민의힘 전 인천시당 부위원장의 대결로 치러집니다. 강화구는 지난 2024년 보궐선거에서 맞붙었던 한현희 전 평택시 부시장과 박용철 강화군수가 다시 경쟁합니다. 옹진군도 4년 전 경쟁을 벌였던 장정민 전 군수와 문경복 현 군수가 재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인천시가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한 천원 세탁소를 개소했습니다. 인천 서구에 문을 연 천원 세탁소에선 춘추복 작업복을 500원에 동복은 1,000원에 세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용 차량이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작업복을 수거하고 세탁과 건조를 마친 뒤에는 다시 일터로 전달해줍니다. 인천시는 우선 5월 4일부터 6월 말까지 서구와 검단, 계양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후 7월에는 천원 세탁소 남동점을 열어 인천 모든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자정까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심야 시간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 연장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돌봄이 필요한 보호자는 평일 오후 6시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최소 2시간 전까지 콜센터나 전국 대표 번호로 연락을 하면 됩니다. 현재 인천시는 지역 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등 모두 17곳을 야간 연장 거점으로 지정해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23년 검단에서 공사 중이던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입주를 앞두고 있던 입주 예정자들은 당장 갈 곳이 없어져 버릴 상황이었는데요. LH는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규모만 1,700억 원 규모입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지붕이 완전히 주저앉은 검단 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지난 2023년 4월 주차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현장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사고 후 3년이 지난 지금 아파트 단지는 점점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GS건설이 조사를 벌인 결과 30여 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상황. LH가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LH가 GS건설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금액만 1,738억 원. 이는 2024년 GS건설 연결 재무 제표 기준 자기 자본의 3.42%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LH는 GS건설의 부실 공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S건설 측은 시공 일부 37개 정도 누락했지만 설계에서 누락한 과실이라 LH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GS 측은 조경 공사와 관련해서 하중을 초과한 사실이 없고 콘크리트 강도 미달에 대해서도 무너진 후에 확인한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GS건설 측의 의견을 듣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00억 원대 대형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시작되면서 재판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봄철 야외 활동이 늘면서 감염병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진드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은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NIB 노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따뜻한 날씨에 피크닉과 캠핑을 즐기는 시민들. 잔디에 앉아 쉬거나 산길을 따라 걸으며 봄볕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 늘어나는 야외 활동과 함께 진드기 매개 감염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쯔쯔가무시병과 라임병, 그리고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리면 발생할 수 있는 병들입니다. 특히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국내에서도 약 18%가 넘는 사망률을 보이는 질병입니다. 현재까지 별도의 치료제나 백신도 없는 상황입니다. 고령층이나 아니면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거나 또는 면역 저하자의 경우에는 이런 SFTS를 매개하는 진드기에 감염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중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 감염 초기엔 발열과 오한, 근육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바지 밑단이나 소매가 이렇게 꽉 조여질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어서 진드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노출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야외 활동 시 긴 팔과 긴 바지를 착용하고 풀밭에 앉을 땐 돗자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활동 후에는 바로 샤워하고 입었던 옷은 분리 세탁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야외 활동 이후 2주 이내 고열이나 몸살 증상이 나타난다면 곧바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바깥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생활 속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 다가오는 연휴 기간 연안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등 연휴 기간과 해수면이 높아지는 시기인 대조기가 겹치면서 관광객 안전사고 발생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경은 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24시간 긴급 출동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와 SNS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